여러분, 만약 전 세계에서 오직 한 회사만이 만들 수 있는 부품이 사라져서 전 지구가 암흑에 빠진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엔비디아의 GPU가 AI 시대를 만든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AI를 돌릴 무한한 에너지를 실제 형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손에 꼽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지도는 단순한 기업 지배구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그리고 전 세계가 탐내는 에너지 파운드리의 거대한 요새죠. 주가가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단순한 중공업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계의 TSMC라는 사실을요. 자, 현업가의 시선으로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투자적 관점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괴짜 현업가입니다. 요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말이 많죠. 무겁다, 안 오른다, 원전 말고 뭐가 있냐.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웃습니다. 현장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단 1%라도 안다면 절대 그런 소리 못하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차트 분석 같은 뻔한 얘기 안 할 겁니다. 대신 제가 직접 만든 이 밸류에이션 맵을 통해 이 회사가 왜 대체 불가능한지, 왜 중국이 수십 년을 쫓아와도 제자리 걸음인지, 그리고 왜 미국의 AI 거물들이 결국 창원 공장에 줄을 서게 될 것인지 그 본질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1시간 뒤 여러분은 에너지 산업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자, 가장 먼저 주강 단조라는 말부터 이해해 봅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물은 쇳물을 틀에 부어 굳히는 거고, 단조는 그 굳은 쇠를 엄청난 압력으로 때려서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칼을 두드려 명검을 만드는 것과 같죠. 그런데 두산이 다루는 건 식칼이 아닙니다. 수백 톤짜리 원자로. 모듈, 수십 미터짜리 터빈 샤프트예요. 이걸 한 번에 오차도 없이 때려서 만든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의 경지입니다. 여기서 숫자의 무서움을 좀 알려드릴게요. 두산이 보유한 17,000톤 프레스, 감이 오시나요? 성인 남성 25만 명이 동시에 한 점을 밟는 힘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누르는 게 끝이 아니에요. 결정립 제어라는 게 핵심입니다. 쇠도 사람 근육처럼 결이 있어요. 이 결을 어떻게 정렬하느냐에 따라 60년을 버티는 원자로가 되느냐, 1년 만에 금이 가는 고철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현업가들이 말하는 쇠가 길들여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뜨거운 인곳을 프레스로 누르면 금속 내부에 미세한 기공들이 사라지고 조직이 치밀해집니다. 이걸 아파율이라고 하는데, 두산은 이 아파율을 극대화해서 금속의 항복 강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립니다. 왜 중국이 못 따라오냐고요? 그들은 무조건 큰 프레스로 세게만 누르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쇠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너무 세게 누르면 내부에서 미세한 피로 균열이 발생합니다. 두산의 40년차 장인들은 프레스가 쇠를 누를 때 들리는 쩍하는 소리에 미세한 차이로 내부 결함을 잡아냅니다. 이건 센서가 아니라 직관의 영역이에요. 요즘 AI가 대세니까 AI가 단조하면 더 정확한 거 아냐? 라고 묻는 분들 계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살죠. 그런데 그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두산의 장인들입니다. 수만 번의 단조 공정에서 얻은 온도, 압력, 냉각 속도의 상관관계를 데이터화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없습니다. 중국이 최신형 프레스를 독일에서 사와도 그 안에 높이가 없어서 맛을 못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리기구만 좋다고 미슐랭 셰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분이 걱정하세요. 중국이 돈 쏟아부어서 큰 프레스 들여오면 두산도 끝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조는 단순히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쇠의 온도를 1도 단위로 제어하고 누르는 속도와 각도를 조절해서 금속 내부의 결정 구조를 재배열하는 금속공학의 정수입니다. 50년 넘게 축적된 데이터, 그리고 그 온도를 몸으로 기억하는 40대에서 50대 베테랑 숙련공들의 노하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겉모양은 따라할지 몰라도 극한의 고온과 고압을 견뎌야 하는 원전 핵심 부품의 내구성과 신뢰성은 절대 흉내 낼 수 없습니다. 제가 만든 지도를 보세요. 두산 주변의 한전 KPS,
한전, BHI, 태웅, 대창단조 같은 기업들이 포진해 있죠. 이게 바로 두산의 진짜 무기인 생태계입니다. 태웅 같은 세계적인 단조 기업이 옆에서 서포트하고 BHI 같은 정밀 부품사가 손발을 맞춥니다. 자재 하나를 수급해도 일반적인 상용 자재가 아닙니다. 원자력 등급의 엄격한 품질. 보증을 통과한 자재들만 이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죠. 이건 마치 F1 레이싱카를 만들기 위해 전용 부품 공장들이 서킷 옆에 모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렸고, 이건 그 어떤 신생 기업도 단기간에 복제할 수 없는 시간의 장벽입니다. 현업가로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두산의 기술력을 보고 싶다면 인고트의 크기, 비파괴의 검사 능력, 그리고 열처리 제어 능력을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에서 두산은 전 세계 탑티어입니다. 이게 안 되면 SMR이고 가스터빈이고 다 종이호랑이에 불과해요. 자, 여러분, 원스톱 시스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중공업에서의 원스톱은 차원이 다릅니다. 보통 거대 원자로를 하나 만들려면 A나라에서 쇠를 달구고 B나라로 배 태워 보내서 깎고 C나라로 옮겨서 조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송비는 둘째치고 사고라도 나면 프로젝트 전체가 올스톱이죠. 그런데 우리 두산은 어떤가요? 주조, 단조, 가공, 조립, 그리고 설치와 검사까지 한 울타리 안에서 다 끝냅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건지 감이 오시나요? 단순히 편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압도적인 속도와 정확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땅덩어리 넓으면 미국이나 중국도 할 수 있는 거 아냐라고 하지만 절대 못합니다. 이건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유기적 결합 문제거든요. 단조에서 나온 쇳덩거리가 식기 전에 바로 옆 가공 라인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설계팀에 피드백되는 구조는 수십 년의 시행착오가 녹아 있습니다. 특히 SMR 시대에는 이게 핵심이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어야 경제성이 나오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 찍어내기가 가능한 설비와 시스템을 이미 갖춘 곳은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주강 단조가 근육이라면 품질 시스템은 신경망입니다. 원자력 산업은 일반 건설이나 기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천 도의 열과 엄청난 방사선을 수십 년간 견뎌야 하는 원자로 부품에서 단 하나의 미세한 균열이라도 발견되면 그날로 끝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비파고의 검사와 무결점 품질 시스템입니다. 두산의 품질이 왜 미쳤다고 소문났는지 그 7단계 검사 공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자분 탐상으로 표면 균열을 찾고, 침투 탐상으로 미세한 틈을 찾으며, 초음파 탐상으로 내부의 암세포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사선 투과를 통해 원자로의 엑스레이를 찍는 거죠. 이 모든 과정에서 단 0.1mm의 오차라도 발견되면 수십억 원짜리 부품도 가차없이 폐기 처분합니다. 이 독한 마음이 오늘의 두산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최첨단 장비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건 사람의 눈과 귀입니다. 원전 암흑기였던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숙련공들이 다 현장을 떠났지만 우리나라는 이 미친 장인들이 현장을 지켜냈습니다. 쇠를 툭 쳐보고 소리만 들어도 상태를 아는 그들의 감각은 AI도 못 따라오는 영역입니다. 지도의 우측 하단에 있는 한전 KPS와 한전기술 같은 K 원전 어벤져스들을 보세요. 이들은 수십 년간 같은 언어를 쓰며 손발을 맞춰온 사이입니다. 이들이 구축한 신뢰 인프라는 중국이 돈으로 발라버린 최신 장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품질이 높으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만 원전에서는 반대입니다. 초기에 완벽하게 만드는 기술력이 오히려 가장 저렴한 방법이죠. 자, 이제 진짜 흥분되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왜 TSMC인가?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설계도를 가져오면 그걸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현실로 만들어주는 TSMC처럼 이제 에너지 시장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같은 기업들은 기가 막힌 SMR 설계 기술은 있는데 정작 그걸 만들 공장이 없습니다. 이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등장하죠. SMR 시장에서 두산은 단순히 하청업체가 아니라 에너지 파운드리입니다. 챗GPT 한번 검색할 때 구글 검색보다 10배 넘는 전기가 듭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365일 전기를 먹는 괴물이에요.
탄소 배출 없으면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뿜어낼 수 있는 건 원자력뿐이고, 특히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는 SMR은 AI 시대의 배터리나 다름없습니다. 샘 올트먼이 왜 원전 기업에 투자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가 투자한 기업들이 결국 물건 만들러 창원 공장으로 오게 될 겁니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에 두산이 수천억 원을 투자하며 전략적 파트너가 된 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전 세계 SMR 기자재 우선 공급권을 따낸 거거든요. 이건 마치 TSMC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물량을 독점 수주한 것과 같은 파괴력입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 때 TSMC가 갑이었던 것처럼 SMR 제작의 병목 현상을 해결해줄 유일한 구원투수가 바로 두산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두산에 지분을 주고 파트너십을 맺는 건 상생 전략입니다. 미국은 설계는 잘하지만 제조 기반이 약해졌거든요. 기술 격차를 계속 벌리는 괴물 같은 R&D가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두산은 원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스터빈, 수소, 신재생 먹거리가 널려 있습니다. 대형 가스터빈은 비행기 엔진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터빈 내부는 섭씨 1500도가 넘고 철의 녹는 점 수준에서 거대한 쇳덩어리가 수천 번 회전해야 합니다.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4곳뿐입니다. 두산이 이걸 독자 개발했다는 건 에너지 주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 터빈의 끝판왕은 수소 터빈입니다. 지금의 가스터빈 투자는 미래 수소 시대를 위한 거대한 포석입니다. 터빈 블레이드 한 장이 고급차 한 대 값인데 두산은 이걸 창원 공장에서 직접 찍어냅니다. 수소와 핵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하 253도로 얼린 액체 수소를 다루는 플랜트를 완공했고 1억 도의 인공태양을 담는 진공 용기도 두산이 만듭니다. 원자력과 가스터빈이 현금을 벌어오고 SMR이 성장을 책임지며 수소와 핵융합이 미래를 담보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짚어드릴게요. 러시아의 로사톰이 전쟁 이후 몰락하면서 서방 국가들은 한국의 원전 기술을 찾고 있습니다. 이건 지정학적 행운입니다. 원전을 정해진 기한 내에 가장 잘 짓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는 시작일 뿐이고 폴란드, 영국, 중동 국가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중공업은 사이클 산업입니다. 정책 리스크가 있지만 이제 원자력은 글로벌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두산은 재무 구조도 개선됐고 이익의 질이 단단해졌습니다. 지난 탈원전 위기 때도 가스터빈 국산화와 수소 기술에 올인하며 맷집을 키워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죠.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하시겠지만 가치는 결국 가격을 찾아갑니다. 두산은 혼자가 아니라 밥캣, 로보틱스 같은 강력한 군단과 함께 움직입니다. 협력사의 수주 장고와 계열사 간 협업 프로젝트를 살피세요. 중국이 쫓아온다고 해도 비파괴하고의 검사와 자재시험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최소 20년은 걸립니다. 이 시간의 벽을 믿으세요. 오늘의 여정을 정리하자면 두산은 에너지계의 TSMC이고 AI 시대의 심장인 SMR의 해답이며 50년 숙련도의 독점적 시스템을 가졌다는 겁니다. 확신은 공부에서 나오고 수익은 인내의 결과물입니다. 창원 공장의 쇳물은 오늘도 뜨겁게 끓고 있습니다. 주가가 흔들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가치는 결국 승리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응원하며 저는 또 다른 현장의 진실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괴짜 현업가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멋진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감사합니다.